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니 그는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도끼지요? 이게 도끼인데 이게 무슨 도끼인가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 갔을 때 그게 사모님이 거긴 또 뭘 이렇게 그게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고 사모님이 다 해요, 일을. 일을 직접 하는 분도 물론 좀 있기도 하겠지만 그 노가다 이런 사람들 사모님이 다 부리고 그냥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자재를 또 사모님이 다 사날르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어딜 가다가 이제 그 사모님이 또 마침 우리로 얘기를 하면 이제 건축자재 파는 건자재 상 이런 데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같이 따라 들어가 보았어요. 도대체 여긴 이런 거 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또 주로 무엇들을 파나 좀 들어가서 이제 둘러보다가 이거저거 좀 세밀하게 이제 좀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걸 하나 사왔어요. 이걸 사왔거든요. 이걸 사왔어요. 이게 거기서 사온 건데, 제가, 무슨 의미로 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왜 이걸 사왔을까? 러시아 가서 제가 유일하게, 그때 이렇게 같이 갔는데 목사님, 내가 기념으로 사주겠다, 이게. 내가 내 돈 넣고 사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걸 사왔습니다. 왜 사왔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사왔을 것 같아요? 왜 사왔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던, 그러니까 전 초등학교 1년 일찍 들어갔습니다. 13살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요즘 뭐 그런 거 다 없어져서 이제 없는데 산탄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베가지고 이제 숯 굽는 어떤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서 좀 이제 있게 됐었는데요. 제가 그때 13살 때 가가지고서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가가지고서 뭐 그런 생전 처음 가봤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몇 달 지나고 나가지고서 저도 이제, 어른들 틈에 껴가지고 이제 똑같이 제가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하려면은 뭘 해야 되나 하면은요. 산판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거는 이거하고 또 뭐예요? 필요하다고 이런 게 필요했어요. 이런 게 필요한데요. 제가 이제 여기 가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일이라는 게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통나무를 비워서 뭐 이제 시원하려고 뭐 그러려고 하던가 연장과 이제 지게가 있어야지 되는데 나무를 베는 건 이렇게 톱하고 도끼로 이렇게 이제 베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서 이제 통나무를 이렇게 베게 되면은 하루만 쓰게 되면 이제 묻어가지고 못 씁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갖다 이제 또 갈아야 돼요. 가는 거 요게 가는 거예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 이제 줄이라고 이렇게 또 지금 야슬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톱을 이제 이렇게 이걸 다 이제 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번 날을 세우려면은요, 이게 이제 톱날이 이게 주르르 있잖아요. 이걸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이거를 간격을 이제 톱날이 하나는 왼쪽으로 휘어 있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휘어 있다고요. 요게요. 똑같은 방향으로 그냥 일자로 그냥 똑같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이제 다 이제 이쪽 방향으로다가 이제 하나 건너고 이제 먼저 이걸로다가 다 갈아야 돼요. 이제 요거 하나 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요거 하나. 요거 숫자대로 이걸 또 이쪽으로다 이걸 또 다
다 갈아야 돼. 제일 먼저 필요하신 분은 오세요. 내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 13살 때부터 내가 하던 거예요. 이쪽으로다가 먼저 이걸 다 하나 건너건 갈고, 그 다음엔 또 이쪽으로다가 또 이걸 다 갈아요. 그 다음엔 또 이쪽에 바꿔가지고 또 이제 이 반대편 날을 또 이렇게, 이걸 다 갈고, 또 이쪽 날도 이게 4번입니다, 이제. 4번은 다 갈고, 이제 끝머리 이걸 또 이제, 여기 예리하게 이렇게 딱 모양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날을 세우는 어떤 이제 이런 작업. 이게 또 반대편으로 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갈을 4번은 나도 이제 6번을 이제 이렇게 갈아야 됩니다. 이게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이렇게 해놓으려면은요, 몇 시간이요. 일 끝나고 해도 그 다음날 또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요, 밤에 앉아가지고 거기 요거만한 나무가 등장불 밑에 앉아가지고 이걸 몇 시간을 갈아놔야 돼. 아니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뭘 해놓든지 그러는 것도 일이 안 되니까 일단 이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또 이것도 또 갈아야 돼. 지금 이건 도끼가 아니에요. 이건 뭐 도끼가 그냥 이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 산판에서 쓰는 도끼는 이 날이요. 날이 완전히 어느 정도로 서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싹 비워져요. 면도칼 모양으로. 그 정도. 이제 면도할 정도로다가 날이 서 있지 않으면 가도 통나무. 이건 그냥 뽀개는 데만 쓰니까 그냥 지금 뭐 그저 이게 그냥 이런데요. 이걸 가지고 나무를 이걸 베해서 이런 통나무, 그것도 참나무를 베해서 남기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날이 엄청 예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톱도 그렇고 이 도끼도 그렇고 쓸 때 조심해서 이게 뭐 돌멩이 같은데 살짝으로 닿지 않아야 되죠. 이게 닿게 되면 이게 못 쓰게 돼요. 그러면 가도 대장간에 가도 배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빨 이렇게 돌에 한번 찍히면 날이 퉁 뭉그러지거든요. 그러면 그건 대장간에 가도 배려해야 되는 어떤 거를 돼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뭐 이제 그래요. 그게 매일 갈아야 되는 게 이제 톱하고 도끼예요. 이걸 갈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13살부터 이제 이렇게 쓰고, 또 제가 13살 때 지게를 제가 쓸 거를 내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13살 때 지금 5학년 나이인데 도끼를 지게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마 잘 믿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3살 때 제가 지게를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좀 수준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위에 제가 만든 지게보다 그래도 더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건 나 별로 못 봤으니까. 못 하나 안 치고요. 딱 그냥 갖다 이렇게 딱 아주 구멍을 뚫어가지고 딱 맞춰가지고서 이제 해놓는 어떤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근데 그 13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사람이 뭘 보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툰드라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러시아 추운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서 크는 애들은, 이제 늘 거기 이제 사슴을 거기 이게 몰고 다니고 또 타고 다니고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서부터 그것만 보니까는요. 얘들은 그냥 걷기 전에 뭐부터 배우나면 뭐부터 배워요? 사람 타고 다니기부터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맨잔등 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맨잔등에 가가지고서 그냥 기가 막히게 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고 잘 타고 다닌다고요. 그럼 뭐 3살, 4살짜리 애들이 그거 혼자 그냥 그걸 사슴을 몰고 댕게 그냥 혼자 몰고 나가고. 또 이 아이가 보니까 내가 4살짜리 애가 자기 동생 한 3살쯤 애를 데리고 뭘 하러 가는가 하면은 가냐 가지고 뭐 낚시인가로 고기를 잡더라고요. 4살짜리 애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거 한번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4살짜리 키 이만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 자기 키만 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올 방법이 없는 게 무거워가지고서요. 그러니까 그걸 줄에다 자구를 여기 아가미를 껴가지고서 끌고 오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끌지를 못하는 거야. 둘이 그러고 그냥 뭐 또 이제 약간 좀 비탈진데 이거 끌고 올라가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강가에서 강가에 저 비탈이 그거를 그냥 포기하지를 않고
정말 사려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끌고 와, 그냥. 4살짜리 애가 그럽니다. 지금 우리 4살짜리 애들 보고 가서 낚시질을 해봐라 그러면 혹가? 그런 걸 가서 끌고 가봐라 그러면 근데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잠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러면 해요. 산업의 혁명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공장들에 세워져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몇 살부터 가서 일을 했나 하면 4살부터 가서 일을 했습니다. 노동법 가운데에서요, 이제 그 노동 그 연령을 제한하는 그런 법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가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4살짜리가 어떻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날 때부터 그냥 그것만 태어나서부터 그것만 보고요. 또 그거 안 하면 밥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애들이요 아주 능숙하게 합니다. 아주 능숙하게 해요. 제가 이게 톱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몇 년 전인가 이게 이제 40 몇 년, 5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이런 거 하나가 엄청 귀했습니다. 이건 우리는 국산 톱은 하루만 쓰면 날이 다 묻어요. 근데 일제 톱은 뭐 4일은 쓴대나, 이렇게. 근데 그 톱은 톱 하나가 송아지 한 마리 값이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국산과 이게 달랐다, 이러고 하는데. 이 도끼를, 그때 제가 13살 때 이만한 도끼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나무 베고, 뻐개고, 그러던 거예요.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쓰면서 13살 때. 그러니까 또 매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 도끼 한 번 이거 갈을 내면 날 세우려면은요, 날 세우려면 날 세야 돼. 그래서 한번 날 세운다고 그러나 봐. 진짜 날 세야지 됩니다. 이거 정말 지금처럼 그 그라인더식 돌고 그거 이렇게 꼬끌꼬끌한 거 잘 갈리는 거 그냥 옛날 그냥 진짜 돌멩이다 뭔데 가지고 가는 거는요, 정말 날 세다시피 갈아야지 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남을 베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13살 때 뭔 생각을 했냐면, 도끼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게 너무 좀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무겁기만 하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안 맞아요, 일단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어때요? 무게중심이 어때요? 도끼는 주로 어디를 써야 돼요? 나를 써야 되죠? 근데 이건 망치 수준이지. 이건 망치 중심이지 날 중심이 아닌 거예요. 왜 여기가 무거우니까. 그리고 이거 쓸 때도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날이 휘둘리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가 무게 중심이어야지. 여기 뭐하러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 놓고 그냥 여기가 이게 날이 너무 이게 좁아요. 이게요. 좁아가지고 비워지는 면적이 이제 작은 거예요. 이건 좀 줄이고 이걸 좀 넓혀가지고 좀 이러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이제 가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이게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힘들어요, 정말이야. 이걸 좀 낮게 이렇게 두드려 놔가지고서, 여기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거든요. 얇게 두드려 좀 넓게 이렇게 보기 좀 넓게 해가지고서, 갈 때 좀 용이하게, 그리고 예리하게, 더 잘 잘라지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걸 어떻게 이래가지고 쓸까? 제가 이제 13살 때, 이놈은 맨날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니, 이게 이놈가 좀 고쳐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미군들도 이게 차에 싣고 다니는 거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양도끼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좀 비슷하게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요, 지금도 어디 천물 좀 어디 가서 도끼 눈에 띄면 좀 자꾸 유심하게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서 요즘 이제 좀 나아졌나 이렇게 보는데, 요즘 계량형으로도 해도 이 비슷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옵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보고 오는데, 보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여기가 좀 시원찮다, 이게 시원찮다. 근데 제가 이번에 러시아에 갔다가,
거기 그 건자상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또 이런 게 있으니 또 한번 내가 들여다 보았어요. 들여다 보았더니, 이거는, 야, 이게 내가 생각하던 게 바로 이거다. 라고 하면 딱 만나는 거야. 딱 만나는 거야. 내가 유심히 날들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이렇게 보호대도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거 자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국산 도끼는요, 자루를 그냥 구멍이 동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돌아가지 않게 이걸 끼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요. 이거 자루 한번 맞추려면은요, 이건 그냥 뭐 대충 나무 갖다 끼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도끼는 그리고 이거, 지금 뭐 여기 우리 장작 패는 거, 이건 뭐 그냥 장난 수준이고요. 진짜 이걸 가지고서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요, 이 연장이 이게 시원치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장작 도끼자 뚝 부러지고 뭐 그러고 하는데, 이건 우리 비비게 돌아가기 쉬워요. 둥그러니까. 근데 이건 정말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게 마무리 이런 것들이 내가 놀란 거는요, 이거 하나를 어떻게 이 정도 수준으로 이걸 만들어 놓았을까? 정말 어디 하나를 봐도, 그리고 자루 여기를 이렇게 마무리해 놓은 걸 이렇게 봐도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 이렇게 보니까 자루 안에다가 또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아마 이게 화학 재질인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철심을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놓고, 여기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철이 또 무슨 철인가 하면 아주 그냥 특수한 강철이더라고요. 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나무 잘 배지는 어떤 그런 또 그 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냐?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얼마인가 하면 3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3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건재상에 들어와 있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보다 여기 훨씬 더 비쌉니다. 이거보다 아주 시원찮은 것들도요, 아주 그냥 막 수준 나온 거고 중국산 이런 거 싸구려 말고 좀 웬만한 것들은 이거 꽤 나가요. 몇만 원씩 한다고. 그런데 이게 3만 원인 거예요. 훨씬 싸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만들었나 고 보니까는 러시아어가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독일어더라고요.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독일제.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내가 아주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은 이런 조그만 그냥 손도끼 하나 이걸 만들어 놓는데도 이거 장식용이 아니거든요. 실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만들어 놓는구나.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게 독일에다 파는 게 아니고 러시아까지 들어왔으니까 뭐 관세도 붙고 뭐 운반비도 붙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러시아에다 팔리는 게 3만 원이면 독일에서는 어떻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만 원 더 비쌀까요? 제가 혀를 내두른 겁니다. 이 독일, 이 교회사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 신학에서도 보게 되면은, 신학은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독일에서 만들어집니다. 독일에서 이론 신학들은 다 만들어져요. 독일 사람들이 이론 신학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쪽에 이제 실용화되어져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추세인데요. 철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이 순수 학문, 이런 학문 분야는 지금 독일이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에요, 지금요. 지금 그리스 철학이 옛날에 그리스에도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고요. 옛날 저 흔적들이나 남아있고요. 철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의 중심된 지금 독일이에요. 근데 학문만 그런 게 아니고 종교개혁 1차 대전, 2차 대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다 이게 게르만 민족도 독일 사람들인데, 신학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종교개혁도 그렇고요. 독일에서도 나왔어요, 지금. 칼막스에게 공산당 이론도, 독일에서, 독일 사람입니다. 물론 혈통으로 따지면 유대인이지만은요. 독일이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 파워 힘에서는 미국이 좀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할지 몰라도요. 사실 독일이 지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학문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본이 한참 산업화 성공해 가지고서 뭐 자랑을 하느라고 이제 국제 무슨 저 박람회 이런 데다 갖다가 뭘 내놨나 하게 되면은 철사를 만들어 가지고 내놨대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 강철 가지고 가늘은 철사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한 머리카락처럼 이제 요즘은 더 가는 게 만들이지만 옛날 기술 머리카락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놨더니 독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갖다가 어떻게 가도 다시 내놓으면 거기다 구멍을 뚫어오더래. 거기다 구멍을 뚫어오더라 말. 자, 제가 이걸 보고서요. 제가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서도요, 제가 그 책상 옆에다 놓고 내가 여러 날 이걸 가지고 내가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잘 어디 하나도요, 진짜. 이것도 30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3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냥 제일 그냥 쉽게 그냥 누구나 더 타다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게 독일의 힘입니다. 이 사람들 통일 내고 난 다음에 조금 뭐 혼란스럽다 뭐 어쩌다 그러더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서요. 흑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다 이제 미국은 지금 뭐 최후의 제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지금 뭐 온통 그냥 아주 다 나라가 다 상처투성이고. 독일 배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전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이제 열풍에 일고 있는데. 뭘 하나를 만들어놔도 이래야 돼. 저 독일제란 별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요. 내가 독일제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요.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거 파는 사람이었는데 제 세미나 봤다 한번 듣고 그렇게 책 읽고 나가지고서 그네 맞다가 고맙다고 뭐 그러면서 어느 날 선물로 보냈는데 이걸 보냈어. 뭔 생각으로 이걸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이런 게 하나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뭔가 하고 그렇게 그 등잔불이 옛날에 쓰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내가 또 하나 놀란 거는요. 재질도 물론 스테닉이긴 하지만은요, 만든 어떤 이런 견고성이라든지 마무리 작업 뭐 이런 데 있어서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건 내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이 마개 하나부터 시작해서 심지 뭐 이런 데가요. 이거 아주 물론 오래 있으면 심지에 이제 배 가지고서 쏟아지지도 않아요. 야, 이건 불을 켜가지고서 이렇게 휘둘러도 괜찮을 정도로다가. 그러게 이게 재질 자체 스탠드 보니까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서 녹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아니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 정도로다가 이걸 하나하나로 어떻게 이거 뭐 꽃가품도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그냥 싸우려 그냥 시장에 나가면 그냥 이렇게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철사 하나 갖다 손잡이 이렇게 붙여놓은 요런데 이거 마지막 마무리 이거 철사 끝은 말이에요. 이거 자른 거 단면 가공한 어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도대체가 이게 내가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 이제 어떻게 다 장날 옛날에 장이 섰잖아요. 장에 서게 되면 뭐 가면 뭐 옷도 걸려 있고 먹을 것도 쌓여 있고 많아요. 난 별로 다 재미가 없어. 옷도 별로 재미가 없고 먹는 거 쌓이는데도 난 별로고. 난 제일 재밌는 거 지금 대장간. 대장간 앞에 서가지고도 그 세시포크에 달고가지고 그걸 두드려가지고 뭘 만드는 걸 보게 되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저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13살 때 가지고 톱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내가 이제 그 어른들 가운데에서도요, 그 산판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요, 톱을 자기가 직접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 하나꼴입니다. 그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는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른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거기 간 사람들 가운데도 10명 중 하나꼴을 그럼 맨날 봐도 해달래.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제가 13살 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기자에 가게 되면 거기도 한쪽에 대장가 있는가, 또 이제 장날 이제 뭐 들고 나오는 거야. 무딘 톱 들고 오는 거예요. 이제 갈아달라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도 이제 톱 갖다가 이제 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거 하는 걸 내가 보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너무 신기한 거. 또 어딘가 또 목공소를 가도 또 대패질들을 해가지고서 뭐 끓이는 가지고 구멍을 뚫러가지고 뭐 쓰고 하는 걸 보게 되면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게 되면 너무 신기하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서 난 딴 거는 외워지지가 않고 기억이 안 되는데 기계 구조라든지 원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요 한번 보면은 뭐 외우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 나도 응용이 돼. 그래 내가 효소 만들면서 기계들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가능한 거죠. 제가 효소 저거 만드는데 저 정도 만들려고 하더라도 기계가 따라가 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기계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나면 없어요. 제가 있는 걸 뭐 비싸서 내가 만들어 쓴 게 아니라 없어서 만들어가면서 지금 저거를 제가 한 것도 다 이제 그러다 한 거나. 제가 어쨌든 이런 쪽을 조금 이제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서울 가가지고서 저한테 제일 재밌는 거 어딘가 뭐 철교, 청계천, 거기 무슨 쇠째배기들 널려놓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탄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까? 내가 이걸 상표를 안 잘라버리고 놔뒀어요. 왜 놔뒀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째이기 때문에? 이게 독일째인 거예요. 이야. 내가 이게 보면서요. 내가 이제 어디 또 나가서 살리서 독일째 내가 뭐 또 사오려고 그래. 맹가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공부하는 분야가 됐던 독일 사람들의 학문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요. 이론을 하나 내놔도 대충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와서 저희 독일 가도 공부하고 온 분이 와서 지난번에 신약성서 신학을 가르쳐놨다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오라고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이제 좀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신약성서 신학을 공부하러 가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한복하면서 읽었다. 독일 사람들 책을 읽으면서 야 도대체 생각하지 않은 분야가 하나도 없구나.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놨을까? 그러면서 거기 또 하나 내가 그분하고 전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또 뭐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좀 몇 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독일 사람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분야를 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식물 쪽에 이제 보터니스트 식물학자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화분 꽃 뭐 어떤 자기가 지금 관심 가지는 어떤 그런 뭐 꽃이면 꽃 뭐가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화분에다가 딱 옮겨 심어가지고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놓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다 적는다는 거예요. 즉 쳐다보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길이를 크기는 얼마 넓이는 얼마 뭐 이파리는 몇 개 안 적는 게 없다는 겁니다. 색깔은 물론이고 뭐 이파리 모양은 뭐 생각나는 거 다 더 적을 게 없을 만큼 다 적어 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며칠 있다가 또 들여다보고 또 지난번에 봤는데 안 보였던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 또 적어놓고 이거를 또 옆에 이렇게 보고 옆에 이쪽에서 보고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그러면서 다 적어놓더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뭐 성분 분석할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뭐 이름 뭐고 어디에 속하는 거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분야 자기가 어느 분야에 가서 뭘 하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유럽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구바벨론 신바벨론이 있어서 그런데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이제 라틴 로마로 넘어갑니다. 지금 로마 이탈리아 나라고 로마 민족 라틴 민족
그 다음엔 게르만 민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 게르만 민족들, 그 이전은 야만인 수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요, 무슨 뭐 송로마 제국 해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사실상 유럽을 지배했다라고 할 만큼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데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전 그 사람들 나 잘 몰라요. 단지 이런 물건 하나하나를 제가 보면서 생각하는 바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공부를 해도 그렇고 도끼 한 달을 만들어도 등잔 뭐에 또 그리고 등잔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구나.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을까? 수출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수천 년 동안 써먹던 겁니다. 이걸 누가는 개선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아버지도 썼고 할아버지도 썼고 증조부도 썼으니까 나도 쓰지.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 이거를 제가 보면서 며칠 내가 이게 들여다보면서 이건 뭐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없어요. 세 수준에서도 그렇고요. 100% 단지 이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이 사람들 만들어 놓은 만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과제지. 이걸 뭘 어딜 조금 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없어요. 도끼에 무슨 뭐 특별한 재간을 가진 천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도 저도 또 생각해 봅니다. 이건 어디 좀 현찮은 데 좀 없나? 없어요. 과제는 우리가 이만큼 만들 수 있을까? 현재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정신 상태, 사고 방식, 일하는 자세 가지고서는 좀 못한 말로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해. 이 정도를, 이거 그냥 이 정도 수준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요즘 우리가 뭐 한국이 기술이 좀 나아졌다 뭐 어쨌다 뭐가 하더라도요, 이걸 한번 이 정도로 만들어 놔봐라. 글쎄, 불가능할 것 같아. 현재 이 상태 이거 가지고서는요, 사람들은 지금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어수선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정말 거짓말처럼 극복하고요, 가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정치 모든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서도요. 자, 이게 우리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뭘 하나를 하더라도, 걸레 하나를 빨더라도, 빗자루질 하나를 하더라도 이걸 보고 배워야 돼요. 대충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어떤 문화 가면 대충 적당히 문화야. 대충 적당히. 겉으로 보기에나 그냥 좀 뭐 어떻게. 제가 어제 뭐 어떻게 하다가 하도 그냥 차를 닦은 적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좀 제 차를 좀 한번 닦았어요. 이제 세차장에서 주유소에도 기름 넣으면 이제 그냥 닦아주니까 껍데기 닦아가지고 집에 와서 여기 와가지고 아파트에서 뭐 차 세우고 청소할 수도 없고 이제 가서 청소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이제 청소를 했어요. 청소 중 나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청소 끝나고 나더니 그 옆에 우리 저 여자 목사님이 끝나고 보니까 나보고 몇몇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차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세차한 건 세차도 아니었대. 왜 저게 어떻게 세차를 해나, 뭐 안에 먼지 닦아내고, 뭐 그냥 껍데기나 좀 물고 끝난 게 아니라 엔진룸까지 열어가지고서 그냥 엔진, 뭐 본넷 안에부터 그냥 아주 그냥 싹 닦았거든요? 손 닿는데 싹 닦습니다, 제가.
뭐까지 닦았나 하게 되면, 엔진을 게이지, 손잡이고, 뭐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싹 닦았어요. 목사님 셋째를 그렇게 하네. 그래서 난, 보이는 데보다 보이지 않는 데도 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멘을 안 하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도 사람들 보는 데서나 좀 저쩌고 하려고 자꾸 그러고 하는데, 안 보면 그냥 그러니까 보나 그러나 그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하나님이지. 그분은 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통과가 돼야 돼요. 사람에게 통과된 거 말고요. 사람에게 통과되는 거 말고요. 아멘? 사람에게 통과되는 거 말고 하나님에게 통과되는 거. 저는 지금 빵을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빵 문화가 아니잖아요. 유럽이 빵 문화고, 빵을 지금 이렇게 그냥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 정도 시설 가지고 그냥 제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빵 문화의 본고장은 유럽까지 점령을 하자. 어떻게 해놓으면 이 수준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개선할 게 없어요. 그 가능성을 저는 효소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서요. 그리고 부푸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맛을 보면서, 아직 그렇게 빵 문화 중심지인 유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으니까, 저 빵 기계 만들어 놓은 거, 그 반죽 이런 거, 독일제 있더라고요. 독일제 있는데요. 그래서 하도 비싸가지고, 새 거 한 2천만 원 가니, 반죽기 하나가 2천만 원이 있는 걸 그거 지금 어떻게 사,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중걸 보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독일제가 나와 있어요. 독일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얼마인가 아마 한 절반 값에 팔려요. 800만 원, 700만 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이게 얼마나 쓴 거냐? 한 30년? 몇 년이야? 3년도 아니야. 3년이라고 그래도, 3년이나 30년? 그런데 이게 7, 800만 원에 팔려요, 이게요. 근데 이게 7, 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7, 800만 원이야. 대만제가 있더라고요. 대만제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새 걸로 나온 거 500만 원.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 놓는가?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 놓는가? 뭐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는데, 이걸 다른 것보다도, 다른 본문보다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어느 것보다도 내가 이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내가 들고 나와서 이걸 들고 오니까, 목사님 오늘 뭐 하는 거냐? 이거에다가 뭐해? 이거에다가 이런 거 들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들어오는 목사가 이걸 들고 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냐? 이제 성경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본이에요. 뭐든지 기본이 중요한 건데, 9장을 보게 되면 뭔가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 악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가 무슨 온 세상이다 그냥 아주 이제 악마의 소굴이 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이제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뭔 얘긴가 하게 되면은요, 그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뒤에 악마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보게 되면 무슨 내가 더 살인, 도둑질, 무슨 이런 것들이나 가지고 생각하고 싶은데, 뭐든지 그냥 대충 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만 보면 내 거 아니면 그냥, 내 거 아니면 그 생각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 운운하면서 내 거 아니니까 뭐 이게 내 거고 남 거고 똑같아야지. 아멘? 무슨 일을 내 일을 하든 남의 일을 하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몰아도 내 차 모는 거고 남의 차 모는 거고 달라면 안 돼.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아무거나 뭐 고장 나거나 말거나. 우리가 뭐 그러고 사는 거죠. 뭐 내 거면은 그냥 뭐 벌벌 떨고 그냥 뭐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냥 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뭐 함께 해주시고, 그건 뭐 이불에 다 그러고 있지. 뭘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죠. 나와 함께. 그럴 필요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늘 하나님 함께 계시지. 뭘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저쪽에 계시고 난 여기 하나님 나한테 와서 좀 함께 해주지. 그럴 필요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돼. 그러면 그냥 내 그 편이지. 뭐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악마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는 두 갈림길에 우리는 항상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 서 있어서, 내 편에서 하나님 내 편으로 좀 나한테 좀 함께, 자꾸 우리를,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나 나에게 복을 주시나, 언제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나, 이렇게 생각. 그럴 거 없어요. 이치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 편에 가 있으면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인도하시는 거예요. 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9장은 뭔가 악마의 세상이에요.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런데 여기 하늘로부터 힘센 천사가 내려가지고 이제 천사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여기 악마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해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도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냥 도끼를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도끼래, 이걸. 이걸 뭐하니? 난 그냥 고쳐질 투성이지, 그냥.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완벽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가지고서, 사람들 날 알아주지 않는다, 뭐 어쩐다, 뭐 자꾸 우리는 이제 자꾸 남 탓하고 앉았습니다. 뭐가 뭐 되네, 안 되네,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놔봐요. 이렇게 하고 있어 봐요. 물론, 자기 분야라는 게 있어가지고 안 맞는 분야에 가가지고선 뭐 아무래도 안 되는 분야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와 정신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어디에 가든지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빗자루질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는 거예요. 아멘? 똑바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산 세미나 하느라고 이제 여기서 모여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사모님들 차에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뭐 그 사모님들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일을 댕기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아파트 가서 이제 청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 청소를 하느라고 해가지고 이제 걸레를 빨아가지고 지하실에 그냥 환기도 안 되는 데 있는 냄새 난 데 가가지고서 그걸 걸레를 빨아서 이제 닦고 이제 그러고 하려고 걸레를 빨다가 이제 스스로 신세탈이가 나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겨우 이런 거나 하고 있어야 되나. 뭐 나이가 이제 뭐 젊은 나이도 아니고 뭐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타령으로 부르는. 그때 그분이 또 이제 어쨌든 제 세미나 좀 좋아해가지고 이게 휴대폰에 넣어가지고 이제 듣고서 이제 뭐 그런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이제 뭐 그냥 순서대로 그냥 어떻게 듣다가 그냥 이렇게 이걸 틀었는데
벼락같이 그냥 내가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걸레 하나를 빨아서 똑바로 빨라고 그냥 딱 그 순간에 그 말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다 회개했노라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한번 제대로 해봐요. 하나님 나라와 악마의 나라는 무슨 그 신비적으로다가 어떻고 자꾸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참,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내에서 한번 최고의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와 내가 한번 내가 아주 좀 정면 승부를 벌이자. 여기에서 배우면 될 것 같아. 이거는요 정말 난 지구상에 이런 도끼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해. 이 정도 수준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한 번라도 보십시오. 궁금하신 분들은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분 한번 봐봐요. 이 조그만 도끼를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식용이 아니고요. 이게 누구한테 왕한테 진사하기 위해서 마음먹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철물점에도 팔리는 걸 이 정도로 만들어 놔요. 이 정도 아니면 안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게 아니면 안 만들어.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이런 게 아니면 안 만들어. 여기에서 종교교육에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신학이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베푸셔서 이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그냥 서요?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 그러면 내 편이 돼주고 안 해주고 하나님 누구 편은 하나님 왜 하나님 저 사람 편만 드나? 하나님 그런 분일까요? 그런 분일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걸 중요시하세요. 대충 해놓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대충 해놓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내 거나 귀하게 여기고 남의 거 그냥 쉽게 생각하려고 그러지도 말아요. 내게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겁니다. 남의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써야지 돼요. 남의 거기 때문에 남의 물건 빌려다 써도 그렇고요. 남의 집에 가서 살아도 그렇고요. 아직은 내 집인가 좀 이따 나가려면 나중에 주인이 살고 나간다고 아유 이거 집에도 새집 됐네. 아멘? 야, 기독교인들은 뭐든지 뭔가를 하는 게 다르다. 이 사람이 왔다 간 자리는, 이 사람이 있다 간 자리는 다르다. 화장실 가가지고 저렇게 사용할 때 하나도 그렇고요. 막 휴지고 뭐고 막 이래 놓지 말고. 악마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고대를 이기는 힘이 뭐지요? 이게 천사예요. 이게 지금 제가 10장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제대로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구름을 잇고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는 해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발하더라. 뭔 얘기예요? 뭐 신비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구름을 입고 무지개를 그 머리 위에 얼굴은 해같이 그리고 그냥 바다와 육지를 딛고 서 있는 그가 한마디 할 때 온 세상에 우리가 화답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천사의 등장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특별하게 신비한 초자연적인 무슨 종말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신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신비 체험을 버리고 초자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초자연에서 보더나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 경험하기 전에는, 직접 내게 체득하기 전에는 거기에 특별한 걸로다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다가 정말 신비, 정말 초자연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초자연은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이었구나. 신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이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늘의 무지개, 구름을 입고 있는 어떤 이런 정말 한마디 말에 온 세상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와 같은 것들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있습니다.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뭐든지 하면 좀 웬만큼 좀 해봐요. 맨 허점투성이. 뭐 해놓는 거, 도대체가 그래 놓고 뭘 해보겠다고. 맨 허점투성. 맨 거짓투성이.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사람 앞에는 대충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겁니다. 역사 앞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진실 앞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특별한 걸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루마리를 들었다, 이건 신비의 무슨 비밀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루마리 뜯는 뭐가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무슨 해석 떠들어대고 어쩌고 그러는데, 신비를 경험하니까 신비에서 벗어나고 초자연을 경험하니까 비로소 초자연에서 벗어나요, 이게요. 전 어렸을 때부터 뭐가 그냥 제일 부러웠냐면 사진 찍는 거. 어디 집에 가면 사진에 그냥 가족들이 찍혀있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그냥, 사진 좀 한번 찍어봤으면. 평생 사진이라는 거 찍어보지를 못했으면 죽을 때까지나 사진도 한번 못 찍어봤다면, 그럼 사진. 그럴 뻔했어. 근데 요즘은 어때? 이게 사진기 안 넣고 다니는 사람 있나? 지우고 지가 찍는 방식도 있으니까, 요즘은. 요즘 사진 가지고 그렇게 액을 복구라는 사람 있나? 안 찍어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비를 경험을 해보지를 못하니 초자연을 경험을 해보지, 맨날 신비적으로, 맨날 초자연적으로 그냥 맨날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데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멘? 오늘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이 뭐라고요? 진실이에요. 최선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해놓는 거예요. 아멘? 적당히 하지 말아요. 적당히 하려고 하는 순간, 대충 해놓으려고 그러는 순간, 그냥 그저 귀찮으니까 그냥 까짓것 가라는 순간 나는 이미 악마의 편으로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안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 그분을 생각을 해봐. 그분 누구 편에 함께 하셨다 말았다 그럴까? 하나님이라면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편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분 편에 서 계세요. 우리가 똑바로 해봐요. 뭘 하나 해도요. 그저 겨우 그저 시키는 거나 그냥 뭐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그것도 그저 마지못해 가지고 그저 해놓는 식의 그런 신용이나 하는 거 정도 가지고 세상에 그거 가지고 통할까? 그냥 나는 이 새끼들 알아서 해봐라. 자꾸 이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요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일일이 지적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일리가 더 말하는 것도 입 아프고 근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이쪽 분이 이런 거니까 이거 그냥 알아서 해봐라. 알아서 해봐라. 알아서 해봐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그냥 눈을 떴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문자를 잔뜩 보내놨어. 그냥 너 오늘 일어나서 이거 해 이거 해 그러시나? 그러시나? 내가 오늘 너에게 하루를 주겠다. 오늘 하루를 내가 알아서 살아봐라. 알아서 살아봐라. 단지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내가 다 지켜보겠다. 다 지켜보겠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 하나님 앞에 통과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참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